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차시에는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는 맵의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배우게 될 거고요.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보통 딕셔너리라고 하는 형태가 이 맵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. 특히나 이제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걸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. 마지막으로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스킴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해시 테이블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좀 더 다른 형태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분들 리스트, 스택, 큐, 링크드 리스트까지 배워서 기본적인 자료 구조를 배웠고요. 자, 이번 주 들어가기 전에 tree recursion priority queue라는 걸 배우면서 전체적으로 테이블 형태 내지는 트리 형태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시 테이블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더 잘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커전에 대해서 배웠고요. 리커전 할 때 중요한 건 리커전 패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, 이 리커전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적이고 루틴하게 동작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. 가장 쉬운 예시 중에 팩토리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n과 같은 형태로 곱이 연속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. 이걸 우리가 이제 for 구문이나 while 구문을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리커시브하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구현이 가능해지는 특징도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여러분 파이썬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코드로 이 리커시브한 펑션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.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건 스택을 쓰는 거고 스택을 쓰는 경우에 굉장히 가벼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. 그런 이유 때문에 리커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운 함수들을 계속해서 제기해서 부르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게 동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리커전 하는 방식이 무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스택이라는 공간 자체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택이라는 공간에 우리가 밀어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. 이렇게 한계가 있을 때 펑션 콜 자체도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.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리커시브 펑션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활용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리커전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. 리니어한 리커전하고 리커시브 스퀘어링하고 바이너리 리커전, 멀티플 리커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그래서 리니어 리커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싱글 리커시브 콜, 우리가 한 번에 리커시브한 콜을 수행하는 경우를 리니어 리커전이라고 표현합니다. 자, 리니어 리커전 한 이유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한 줄로 쭉 늘어선 것과 같은 형태의 리커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니어 리커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.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좀 특별하게 리커시브 하는 것들 중에 스퀘어링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파워 펑션을 구현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. 그래서 pxn이라고 하는 거는 x를 하나 빼고 px의 n-1에 2분의 1을 곱하고 다시 전체를 제곱하는 형태로 구현하는 형식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. 즉 우리가 제곱근을 구할 때도 내지는 그거의 파워 펑션을 구할 때도 우리가 전체를 한 번에 어떻게 합니까? 계속해서 리커시브 하기보다는 구간 나눠서 전체적으로 반씩 역할을 나눠서 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이렇게 구현했을 때 전체적으로 리커전 펑션 자체가 통상적으로 보는 n 타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절반에 가까운 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지난번에 배웠죠. 정확하게는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리커시브 펑션 자체를 우리가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는 걸 배웠습니다. 자,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 착안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어떤 콜 관계에 있을 때 전체적인 방법을 약간의 절반 우리가 바이너리 서치처럼 절반 나눠서 가는 형태가 좀 더 효과적이다. 즉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동작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효과적인 리커시브 펑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.
자, 이 외에도 여러분들 이제 리니어 이외에도 이제 바이너리 멀티플 리커전에 대해서 배웠는데, 바이너리 리커전이라는 게 뭐였죠? 자, 두 개의 리커시브 콜이 존재하는 거고, 이 경우에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돌림으로 인해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이렇게 두 개를 돌릴 때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게 부르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. 피보나치 수열이 이전과 전전 것을 두 개를 더하는 형태인데,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전 것과 전전 것을 한 번에 부르는 투 리커시브 콜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과거에, 그러니까 n-2에서 했던 거를 기억했다가 n-1과 n-2를 더할 때 n-1만 한번 구하게 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이너리 리커전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이렇게 to recursive 콜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잘 살피셔야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멀티플 리커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. 그죠? 그 퍼즐 문제를 푸는 형태의 예시를 들었죠. 그래서 우리가 KSU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케이스를 만들고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리커시브를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리니어 리커시브 펑션 자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. 굉장히 많이 쓰고 잘 쓰는데, 특수한 경우에 바이너리 멀티플 리커전을 쓸 수 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.